자, 전 시간에 우리 그 수업 들은 거 있잖아요? 네? 전 시간 우리 수업 들은 거를 순서로 하면은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요?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랑, 근데 이 양성자가 뭐랑 똑같다 그랬어? 수소, 원자, 핵이랑 같다 그랬죠?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 뭐가 일어난다 그랬다? 변환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원자, 수소 원자와 무슨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고, 여기가 요렇게 해갖고 3분이고, 여기가 30, 여기 3분, 38만 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전 시간의 내용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빅뱅 이론 증거 하나 나오고, 여기서 빅뱅 이론 증거 하나 나오잖아요. 맞죠? 그거 같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스펙트럼 있죠?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맞죠?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이랑 빅뱅 우주론이랑 차이점인데, 그게 이번 교육과정에 빠진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근데 뭐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배웠으니까 학교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내신에서 배우면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거의 나왔던 문제라서.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우냐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만들어진 원자가 무슨 원자랑 무슨 원자입니까? 헬륨 원자랑 수소 원자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봐봐, 우주가 한 점에서 탄생해서 이렇게 팽창을 해요. 팽창을 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팽창을 했는데, 한 점에서 만들어서 팽창을 했는데, 여기가 38만 년이라 그러면, 요때까지 우리가 이제 좀 더 가서, 요때 만들어지는 게 무슨 원자랑 무슨 원자랑 만들어진 거야?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지, 다른 원자가 만들어진 건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현재 우주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38억. 뭐 최근에 그 작년 몇 년 전에 왜 제임스 웹이라고 망원경 올라갔잖아요. 허블 망원경 후속으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뭐 소문에는 198억 년 된 별이 198억? 하여튼 뭐 190 몇억 정도 되는 은하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우주 거의 끝부분에.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게 190,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측정하는 나이 기준으로 190 몇억이란 얘기는 그러면 뭐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빅뱅 이론이 뭐 했을 수도 있다?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 빅뱅 이론은 현재 우주 나이가 138억 기준인데, 그 제임스 웹으로 관측된 게 뭐 190 몇억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틀린 건 아닌데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아직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면, 이제 요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니네 주기율표는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 거기 다 수업을 들었나? 너만 못 들었구나. 주기율표 알지? 1번서부터 100번까지 있는 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현재 요거까지밖에 안 배운 거지. 태초의 우주는 핵에서 이렇게 헬륨 원자까지만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건 뭐를 배우는 거냐면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별의 탄생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별의 탄생 과정. 별이 만들어지는 걸 배우게 됩니다. 별. 자, 별은 어떤 별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저기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도 하나만 해주면 안 되네. 자, 먼저 성운을 배울게요. 성운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텐데, 여기에 진도 나간 학교가 있고 안 나간 학교가 있겠네. 여기 진도 나간 학교 손? 중3 때 2학기 기말에 나갔어? 양양고등학교 좋아요. 속고는? 저기 해랑중은? 안 나갔어? 니 어디 중학이야? 저 해랑중. 저런. 너는? 희진은 설원중? 네. 나갔어?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자, 성운은 이거예요. 가스나 먼지가 구름처럼 모인 물질을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우주에 이게 우주야. 우주에 이 큰 우주의 어느 특정 지역에 가스나 먼지가 이렇게 구름처럼 모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갔죠? 이걸 성운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성운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요 발광 성운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 성운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흑 성운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스나 먼지가 구름처럼 모였는데 그 구름 있지, 구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날은 우리 왜 먹구름 끼면은 거의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그냥 구름이 얇게 끼면 하늘이 보이잖아, 맞지? 그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도 똑같아, 이것도. 성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 요 발광 성운은요, 요거 대박인 게 성운이 이 주변에 고온의 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입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고 주변의 고온의 별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 발광 성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요게 발광 성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주변의 고온의 별에서 에너지 얻어서 스스로 빛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어제 방출 스펙트럼 기억나십니까? 그 방출 스펙트럼 있잖아요. 거기 방출 스펙트럼이 뭐야? 고온의 기체가 흡수했던 걸 다시 방출해 갖고 나오는 거잖아. 그 흡수한 빛이 이렇게 색깔로 나오고 나머지 시꺼멓게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잖아. 맞지?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고온의 별에서 에너지를 얻어가고 자기 흡수한 빛 있죠? 그거만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반사 성운은, 요 성운이 별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 거립니다. 오, 대박이죠. 요거 이해 가겠죠? 별빛 반사해서 반짝반짝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요게 암흑성운인데, 이 암흑성운은 뭐냐면 우리 먹구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성간물질이 빽빽히, 아주 빽빽히 모여 있어서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검게 보이는 성운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예, 요게 이제 대표적인 성운이 말머리 성운이라고 있어요. 예. 진짜 생긴 거 말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뒤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빛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지금 형광등에서 LED등에서 빛이 오는데 여기에 성간물질이 빽빽하게 있는 거야. 말도 못하게 내 앞에 여기에. 그러면 저 빛이 나를 통과해? 못해? 못하지. 근데 이 빛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여기 성간물질 빽빽한 거는 시꺼멓게 보이지만 겉에 이렇게 테두리 정도는 보일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암흑성운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간물질이 어떻게 모여 있는 거야? 빽빽히 모여 있는 거예요. 요 암흑성운에서 바로 뭐가 탄생하냐면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성간물질이 어떻게 모여 있는 거야? 빽빽히 모여 있기 때문에 탄생이 가능한 겁니다. 잔다 준서.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왜 주었지? 뭐 어차피 뭐 녹화돼 있으니까. 별의 탄생. 자,
저온 고밀도의 암흑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갔죠? 자,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림 그릴게. 지금부터 그림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운이에요, 성운. 암흑 성운이에요. 여기 지금 성간물질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빽빽하게. 말도 못하게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간물질이. 이렇게. 크기는 크기는 그냥 대충 우리 태양계 크기 있죠. 우리 태양계. 예? 태양계보다 훨씬 큰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매우 큰 겁니다.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큰 거예요, 보통. 예. 우리 태양계는 크기가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오케이? 이 태양계보다 훨씬 큰 성운에 성간물질이 어떻게 있는 거야? 빽빽히 있는 거야. 어떻게 있다고? 빽빽히. 말도 못하게 큰 건데 빽빽하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태양계보다 훨씬 커요. 이거 되게 큰 거지, 그러면. 태양이 아니라 태양계보다 큰 거야. 우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갖고 그 주변 있잖아. 그거보다 얘가 훨씬 더 큰 거야. 근데 거기에 그거보다 훨씬 큰 거에 성간물질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게 뭔 상황이냐면 우리가 우주로 나가잖아. 못 나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주로 못 나가. 왜? 그 빽빽한 성간물질을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겠지. 가다가 그 빽빽한 성간물질이랑 충돌해서 터지든지 죽든지 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성간물질이 빽빽히 모여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 빽빽히 모여 있으면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애들이 무슨 게 있냐면 뭉칠 수가 있겠지. 모여 있다 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 더 빽빽하게 뭉칠 거 아니야, 애들이. 막 누르다 보면 여기서도 막 움직이다 보면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사방에서 누르다 보면 이렇게 뭉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 뭉쳤어. 오케이? 요건 크기가 얼마나 할까? 엄청 크겠죠, 이것도. 맞죠? 엄청 크겠죠. 한 태양 정도 크기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크기가 태양 정도 크기의 성간물질이 뭉쳤잖아.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얘도 우리 지구도 중력이 있듯이 얘도 이렇게 한 군데 뭉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중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나 점프하면 아래로 떨어지잖아. 맞지? 누가 잡아당기는 거야? 지구가 당기는 거잖아. 하물며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 크기의 성간물질이 이렇게 뭉치면 여기도 뭐가 발생해? 중력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중력이 뭐야? 당기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에 뭉치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뭉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뭉침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까 그 발광성운이나 반사성운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특정 지역에 뭉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특정 지역에 이렇게 뭉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가 발생합니까? 중력이 발생하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수축 이렇게 부릅니다. 중력이 뭡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잘 생각해봐. 눈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안 감았는데. 여기 성간물질이 빽빽하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중력 수축하지. 그럼 뭐를 잡아당겨? 성간물질을 또 잡아당기겠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얘 크기가? 커져요. 조금 더 커지겠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크기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내 중력에 의해서 끌려오지. 근데 수소랑 헬륨이잖아. 아까 맞지? 무거워 가벼워. 가벼우니까 끌려오는 속도도 장난 아니겠지. 쫙 그러면 얘가 나랑 뭐 하겠냐? 충돌하겠지. 충돌하면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겠지. 충돌열이. 맞지? 우리 왜 손바닥 이렇게 부딪히면 손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지. 그 원리예요. 손바닥과 손바닥이 부딪히면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하면서 중력 수축을 하고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충돌하면서 중심부 온도가 이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이해 갔지? 근데 얘가 지금 아까보다 크기가 더 뭐해졌습니까? 더 커졌죠? 그럼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더 중력 수축을 많이 하겠죠? 더 많이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더 뭐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가 크기가 커지면서 중심부 온도가 뭐 하게 된다?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졸라 커진 거예요. 이거 너무 큰데?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커졌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부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 보면 이거 지금 계속 뭐는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중력 수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잡아당기니까 점점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지겠지. 얘가 점점 커지니까. 그러다가 자 보세요. 중심부 온도가 약 900만 K가 되잖아. 그럼 온도 되게 높아지는 거지만 지금 900만 도야. 우리 지구에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지구가 현재 우리 과학기술로 1억 K까지 만들 수가 있대요. 네, 1억 K까지. 그래서 어쨌든 900만 K가 되면 중심부 온도가 약 900만 K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원시별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원시별이. 별은 별인데 이제 기본이 되는 원시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일부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빛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중력 수축하다가 자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메인인데 온도가 1천만 K가 되면 얼마 된다고요? 1천만. 얼마? 1천만. 그럼 얘가 이제 1천만이 된 거지.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 중심부에서 중요합니다. 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다시 여기서부터 이 암흑성운 빽빽하잖아. 특정 지역에 뭉침 현상이 발생해 중력 수축을 시작해 애들이 끌려오면서 충돌하면서 온도가 올라가. 됐지? 그러다가 1천만이 되잖아. 온도가 1천만 K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 갔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면 여기다가 쓸게.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요겁니다. 수소 원자 4개가 몇 개? 4개. 4개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헬륨 원자 1개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아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1천만 K일 때 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온도가 되게 높으면 뭉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봐봐. 이제 생각을 해봐. 수소 원자 4개랑 헬륨 원자 하나랑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질량이 조금 더 커요. 이 4개 합이. 이 4개가 질량이 조금 더 크고 얘가 질량이 조금 작아. 오케이? 그러면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하나 될 때 그러면 그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1개 되면서 질량이 아주 조금 남습니다. 맞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4개가 다 합한 게 합계 1.1이야. 1.1, 1.1, 1.1, 1.1이야. 4개 다 더하면 얼마야? 4.4. 근데 얘는 질량이 4야. 그럼 얼마 남아? 0.4 남지. 그거 남아. 맞지? 그 남는 질량. 요게 남는 질량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부릅니다. 질량 결손. 요게 남는 질량이에요. 남는 질량. 질량 결손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요 남는 질량, 요 남는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 그래.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이 남는 질량 있잖아요. 질량 결손. 이게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E는 mc 제곱 요 델타 m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요 E가 뭐냐면 요 E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오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로 무슨 에너지에 해당됩니까? 빛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빛에너지. 됐죠? 요 에너지. 그 다음에 요 M이 델타 M이죠. 요게 바로 뭐냐면 남는 질량. 아까 그걸로 용어로 얘기하면 뭐야? 질량, 결손된 질량입니다. 오케이? 질량 결손, 남는 질량. 그리고 요 C가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km per s야. 이거 숫자 되게 크지? 빛이 졸라 빠르거든? 근데 그걸 여기다 뭐 해줬어? 제곱해줬으니까 어마어마하겠지, 숫자가. 그치? 그러면 여기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하나 되면서 요 남는 질량 있잖아. 남는 질량. 남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슨 에너지다? 빛 에너지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태양 있지, 태양. 지금 우리 태양 뭐를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죠. 지금 우리 태양도 바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뭐가 방출이 되는 거야? 빛이 방출되는 거야. 이래서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태양은요. 네. 제가 대전 K스타 거기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데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면 된다고. 근데 거기 1억도잖아요. 아, 그거 얘기해 줄게요. 그거는 뭐냐면, 아따, 우리 여기 1천만이지?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뭐냐면, 여기는 암흑성운이잖아. 주변이 뭐 합니까, 애들이? 빽빽하고 있으니까 좀 뭔가 압축률이 좀 높으니까, 선생님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우주 공간이잖아, 거기다가. 그리고 뭐도 없어요. 공기도 없는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천만 정도가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만들려면 아까 제가 동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1억 K가 돼. 우리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좀 다른 거지. 지구에서는 1억 K가 되면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30몇 초인가 50몇 초인가 했대요. 그걸 이제 조금씩 늘리는 거야. 30몇 초에서 40몇 초. 그러다가 1분, 그러다가 2분, 그러다 3분, 그러다 10분, 그러다 1시간, 그러다 이제 평생 이런 식으로 만들면 태양 없이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E는 mc 제곱에 의해서, 근데 요 m이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 하나 될 때 남는 질량이야. 됐지? 여기서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재작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진 않았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수소 원자 1개 질량이 나와. 자, 원자 1개 질량이 나오고 헬륨 원자 1개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 4개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1개 질량에 곱하기 4하면 4개 질량 나오기 빼기 요 헬륨 질량 하면 0.00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거기에다가 요거는 문제에 써줍니다. 빛의 속도는. 그거를 제곱해서 곱해서 나온 거를 계산하는 게 서술형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소 원자 몇 개? 4개가 헬륨 원자 하나 되는 거고, 그 남는 질량에 이렇게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이거 우리 아인슈타인이 대학교 졸업 논문으로 쓴 겁니다. 졸라 똑똑한 거죠. 졸업 논문으로 쓴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거 합니다. 보세요. 요거 이해 가셨죠? 요거. 예. 자, 봐봐.
봐 이제 여기 지금 이게 현재 이게 다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소겠죠, 수소. 맞아요? 물론 뭐도 있습니까? 헬륨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질량비가 몇 대매? 3대 1인데 수소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맞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요만큼에서 이제 온도가 봐봐. 온도가 얼마가 된 거야? 1천만 K가 된 거야. 됐지? 그러면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됐죠? 야, 집중. 내가 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을 내 몸에서 막 해. 오케이? 그럼 난 에너지를 사방으로 뭐 하겠니? 이렇게. 방출하겠지. 그러면 자, 이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힘이 발생합니다. 요게 방출하는 힘이에요. 뭐에 의해서 방출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하는 힘입니다.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얘 크기가 있잖아. 얘도 뭐를 가져? 중력을 가지겠죠? 이 자체가 중력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암흑성운인 거야. 그리고 아까 왜 특정 지역에 뭉쳐있다 그랬지? 지금 그걸 따로 그린 거야. 그러면 니네 알다시피 중력이 어디가 제일 세?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이 세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가 일어나니? 이렇게 계속 그러면 얘도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지.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죠. 왜? 중력을 가졌으니까.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도현이 이해 갔어? 네.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이 중력 수축인 거니까 얘도 질량을 가진 애니까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거겠지. 이렇게. 맞지? 그지? 선생님들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이제 중력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뭐도 하고 있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열을 방출하겠죠. 맞죠? 네, 그러면 요 순간이 될 때 근데 이거 대박인 게 봐. 요 중력 수축하는 힘과 그 다음에 요 핵융합으로 뭐 하는 힘? 방출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요때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둘의 힘의 크기가 같잖아요. 맞죠? 이때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별이에요. 별. 이게 이제 별이 탄생한 거야. 근데 이걸 별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과학에서는 얘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계열성 이렇게 부릅니다. 주계열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주계열성입니다. 별이에요. 별. 이게 이 별의 일생에 이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에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90%를 차지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 탄생 과정 배웠죠? 네? 처음에 그 뭐 특정 지역에서 뭉쳐갖고 맞지? 그 탄생 과정이 5%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이 90%고 그리고 나머지 죽을 때 있지 죽을 때 그거 5%. 그러니까 얘 대박인 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애기일 때가 5년 그리고 니들 청년 있지 청년일 때가 90년 할아버지일 때가 5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나요? 젊은 시절이 길잖아. 그치? 이 중력 수축하는 힘과 방출하는 힘의 크기가 같은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부릅니다. 정역합 평형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정역합 평형. 정역합 평형. 됐습니까? 됐어? 봐봐. 복습할게 다시. 여기 이제 중력 수축이랑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요거 배웠지? 자 그럼 이제 아까 다시 쭉 처음으로 넘어올게. 처음으로 이제 여기 다시 처음이야. 여기 처음이야. 자,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예전에 내신할 때는 다시 설명 안 했거든. 왜냐면 그냥 이대로 외우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요 중력 수축이랑 요 방출하는 힘 있지? 이 개념을 다시 설명할게. 이게 모의고사에선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자, 처음에 얘가 여기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아까 왜 뭐 한다 그랬어? 중력 수축한다 그랬잖아. 이제 시작한 거지. 잘 해봐. 집중. 얘 지금 온도 중력 수축 이제 시작한 거잖아.
그럼 대충 예를 들게. 온도가 뭐 여기 1천만이 아니라 아무리 높아봐야 뭐 한 100만 K 정도밖에 안 되겠지. 온도 낮겠지.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이때는 중력 수축하는 힘이랑 봐봐. 중력 수축하는 힘이랑 방출하는 힘인데 방출하는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럼 누가 힘이 더 큰 거야? 중력 수축하는 힘이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면 뭐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야? 중력 수축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계속 크기가 커지겠지, 이렇게. 맞아요? 크기가 커져요. 그래도 온도가 아직 1천만이 되기 전까지는 뭐가 계속 더 커진 거야? 중력 수축하는 힘이 더 큰 거지. 그럼 이때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중력 수축하는 힘이 방출하는 힘보다 훨씬 큰 거지. 말도 못하게. 그러다가 우리 아까 원시별 기억나십니까? 원시별이 온도가 얼마 정도 될 때? 900만 K 될 때 특정 지역에서 아까 뭐를 발생하냐면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빛인 거야. 야, 얘가 900만이라고 치자. 이제 온도가 900만까지 올라갔어. 900만. 오케이? 그러면 야, 이게 900만이면 이 평균이 900만인 거잖아. 지금 이 크기가 졸라 큰 거지. 우리 태양보다 그러니까 태양만큼 크다 생각하면 돼. 말도 못. 그러면 이 평균이 900만이면 여기가 다 900만도야? 아니지. 어떤 지역은 900만보다 뭐 할 수도 있어?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900만보다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맞지? 어떤 지역은 900만보다 낮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900만보다 뭐 할 수도 있어? 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특정 지역이 얼마일 수도 있는 거야? 1000만일 수도. 여기가 1000만이야. 1000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이야. 그럼 특정 지역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아직 중력 수축하는 힘이 수소 핵융합으로 방출하는 힘보다 더 뭐 한 겁니까? 크죠? 그래도 아까 여기는 화살표가 2개 차이였는데 크기가 되게 컸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조금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그거를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만 K일 때 특정 일부 지역에서 1000만 K가 되는 지역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온도가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된 겁니까? 이제 1000만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1000만이 되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박인 건 이때 중력 수축하는 힘과 방출하는 힘의 크기가 뭐해진다? 같아진다. 이걸 정력학 평형이라고 부르고 이때를 주계열성,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여기 제목이 별의 일생이잖아. 맞지? 이 별에는 뭐도 포함되는 거야. 태어날 때랑 죽을 때도 포함되는 거고 이 주계열성은 언제만 포함하는 거야? 젊을 때만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요 크기를 잘 알아야 돼. 요 크기 비교하는 거. 야, 그러면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까 뭐가? 수소 원자 몇 개가? 4개가 뭐 되는 거야? 헬륨 원자 1개 되는 거잖아. 요때 뭐가 질량결손, 남는 질량이지. 질량결손에 의해서 E는 델타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시간이 수십억 년이 지나면 수소 원자 4개가 뭐로 변환되는 거야? 헬륨 원자 1개 되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시간 지나면 수소 원자의 개수는 뭐 하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대신 뭐의 개수가? 헬륨 원자의 개수는 뭐 하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시간이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얘 어떻게 될까? 시간 지나면 이거. 헬륨이 돼요.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야, 여기가 온도가 1000만이잖아. 자, 다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가 1000만인 거지 사실 여기 주변은 1000만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가스레인지처럼 가스레인지 위에가 온도가 1000만이면 가스레인지 그 위에는 온도가 그거보다 뭐 한 겁니까? 낮은 거죠. 근데 봐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대부분 다 뭐로 되는 거야? 이제 대부분 헬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겠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우리 태양도 이제 한 30억 년 정도, 40억 년 정도 지나면 이 순간이 옵니다. 물론 저희는 그때까지 살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자, 대부분이 헬륨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잘 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만약에 대부분이 헬륨이 되면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은 뭐 하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맞죠? 왜? 수소가 별로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감소하겠지. 왜? 다 뭐로 바뀌었으니까? 헬륨으로 바뀌었으니까 핵융합 반응이 감소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대부분이 헬륨이 된 상태. 지금 이제 저희가 배우는 거는 이제 마지막 5% 이제 별이 뭐 하는 단계를 배우는 거냐면 죽어가는 단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90% 끝난 거야. 이제 거의 이제 죽어가는 단계인데 대부분이 헬륨인데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의 양이 감소하겠지. 당연히 수소의 양이 줄어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력 수축하는 힘이랑 방출하는 힘이랑 비교를 하면 다시 또 누가 더 세진 거야? 중력 수축하는 힘이 더 뭐해진 겁니까? 세진 거지. 이해 갔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집중. 이 중력 수축하는 힘, 잘 보세요. 주계열성일 때, 자, 주계열성일 때 중력 수축하는 힘이랑 주계열성일 때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지금 요 죽기 전에 중력 수축하는 힘이랑 누가 더 클까요? 주계열성이 더 왜? 이때 주계열성이란 건 중력 수축이랑 여기 방출하는 거랑 크기가 같고 죽기 전에는 중력 수축이 방출하는 것보다 더 크기가 큰 거잖아. 맞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때 중력 수축.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둘이 같아요. 알았습니까? 왜? 이 별 크기가 안 변하면은 맞지? 둘이 거의 같아. 물론 얘가 크기가 좀 더 커지니까 얘가 조금 더 커지는 뿐이지 차이가 되게 크진 않아요. 근데 왜 아가리가 이쪽으로 가 있지? 맞지?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방출하는 힘이 뭐 하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의 비슷한데 얘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뭐해지는 거다? 작아지는 거야. 아니 수소가 몇 개 없잖아. 맞지? 아니 야 이거 저기 10억 년 전만 해도 수소가 하루에 100억 개씩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가 맞지? 지금은 하루에 10억 개밖에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방출하는 힘이 뭐해지겠습니까? 작아지겠죠. 이해 가셨죠?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주계열성일 때는 둘의 힘이 뭐하다? 같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력하, 평형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근데 죽을 때가 가면은 자, 여기 방출하는 힘 보다 중력 수축하는 힘은 그대로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뭐해지는 거야? 약해지면서 얘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다시 또 뭐가 일어나니? 이렇게 또. 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이제 나가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핵융합 반응이 얼마 안 일어나니까. 됐지? 그럼 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다시 중심부 온도가 뭐 하게 됩니까? 상승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중력 수축하면 계속 충돌하는 거잖아. 맞지? 그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중심부 온도가 상승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해 갔죠? 보세요.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상승을 하면 1억 K 정도, 아까 나온 건데 1억 K 있죠? 1억? 네. 1억 K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억 K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아까 만들어진 헬륨들 있잖아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헬륨이 뭉치는 거야. 수소처럼 뭉치는 거야. 수소 4개가 헬륨 원자 하나 됐잖아. 헬륨이 뭉쳐갖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리튬도 만들어지고 베릴륨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붕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셨죠? 근데 물론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K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헬륨은 양이 많아요, 적어요? 수소가 수소 4개가 하나로 됐지만 수소처럼 양이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 그럼 시간이 얼마 안 있어서 그냥 한 1억 년, 2억 년만 지나도 거의 다 얘네로 바뀌겠지. 그치? 여기에서 또 다시 그러면은 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양이 줄어들겠지?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의 양도 또 감소하겠지? 그럼 다시 또 중력 수축하는 힘이 세지겠지? 중심부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러면 중심부 온도가 한 2억 K 정도 되면은 얘네가 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탄소까지. 됐죠? 그러면은 원자 뭐까지 만들어지는 걸 배우는 거야? 탄소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갔어, 도현이? 네. 이래서 탄소까지 만들어지는데 우리 태양, 이 태양 정도, 우리 태양 정도 크기 별은 요 탄소까지가 딱 만들어집니다.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요? 탄소까지가 딱 만들어집니다. 태양 정도 크기 별.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지잖아. 아, 니네 둘리 안 봤지? 네. 둘리가 그 우주 여행하다 보면은 그 왜 다이아몬드 별에 가잖아요. 맞죠? 이론상 가능은 하대요. 여기 중심부가 탄소까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뭐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는 겁니까? 탄소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별이 이론상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할 수는 있대요. 만들어지면서 바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만들어질 수는 있대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 되고 얘네들 되고 탄소까지 만들어지는데 우리 태양 정도 크기 별은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여기 배터리 살아있니? 몇 칸 남았냐? 안 보여요. 아, 3칸.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 계속 할게. 어쨌거나 여기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우리 태양 정도 크기는 됐죠? 이제 그럼 저희 이제 원자번호 6번까지 배운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핵융합 반응으로. 여기 다시 할게. 수소가 수십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다 오랜 시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다 뭐로 바뀐다 그랬다? 헬륨으로 바뀌면 다시 중력 수축하는 힘이 더 세져 갖고 다시 중력 수축이 돼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죠? 잘 보세요. 여기가 온도가 1억 K가 될 때, 그럼 여기 예를 들게. 한 6천만이 됐다고 치자. 여기 온도가 얼마 됐다고요? 6천만 정도 됐다라고 칩시다.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맞죠? 근데 봐봐. 여기가 6천만이잖아? 여기가 6천만이잖아? 그지? 집중. 여기가 6천만이면 여기는 얼마 정도 될까? 1000만. 그렇지. 여기가 6천만이면 요 주변부 있잖아. 가장자리 겉에 밖에 여기가 온도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올까요? 1천만 K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맞죠? 그리고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뀐 거지.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그린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는 현재 다 뭐가 대부분입니까? 수소가 대부분인데 온도가 1000만에서 1억 K로 가다 보면은 뭐 예를 들었지만 6천만, 7천만 사이에서 주변부 온도가 1억 K가 되는 1000만 K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 주변에서 주변 온도가 이것도 대박이야. 주변 온도가 1천만 K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됐습니까? 근데 얘 또 대박이야. 봐. 주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서 또 무슨 힘이 생깁니까? 이렇게 방출하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방출하는 힘이 생기지. 근데 얘도 계속 이거 중력이잖아. 중력. 니네 중력이
지구 중심에서 세고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크기가 점점점 뭐해집니까? 약해지고 우리 거의 우주 공간 1000km 위에 올라가면 중력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지. 그러면은 여기도 중심에서 거리가 멀잖아. 그럼 여기는 중력이 셀까 약할까? 약하겠지. 이게 중력 수축이겠지. 중력 수축 힘이 약합니다. 맞습니까? 약하겠죠. 거리가 중심부에서 거리가 머니까. 맞지? 그러면 요것도 다시 요거는 그럼 중력 수축하는 힘이랑 방출하는 힘이랑 누가 더 큰 거야? 방출하는 힘이 더 커진 거지 여기서는. 지금 아까서부터 이 힘의 크기 비교한 거 있죠? 이거는 내신에는 낼 수도 있지만 거의 모의고사에서는 완전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출하는 힘이 더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방출되잖아. 그럼 얘 어떻게 돼? 방출되면 이렇게 밖으로 방출되는 거 아니야?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면 이렇게 밖으로 방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이렇게 방출되는 거 아니야? 밀어내는 힘이 더 세면. 그럼 별이 더 이렇게 뭐해집니까? 커지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성. 근데 커지면서 자 여기서부터 중력 수축하는 힘보다 방출하는 힘이 커진 거지. 근데 여기가 온도가 1천만이잖아. 여기까지 오면 1천만이 될까 안 될까? 또 식겠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맞지?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우리는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깔로 보이냐면 우리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적색거성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적색거성.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또 여기까지 되면은 온도가 1천만보다 낮아졌지.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근데 얘도 아직 계속 뭐는 작용하고 있어. 크기는 작지만 이 거리가 멀어져도 중력은 작용하겠지. 그럼 다시 또 뭐 합니까?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도현이 이해 갔어? 그러니까 봐봐. 이 주변부야. 여기 선생님 봐. 이게 주변 여기 요거야 여기.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 중심부 거리가 머니까 방출하는 힘이 발생하니까 더 크니까 이렇게 팽창하겠지? 근데 여기까지 가면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러면 계속 중력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뭐 하겠냐? 수축하겠지? 맞지? 근데 또 다시 여기 오면 또 뭐가 일어나요? 온도가 다시 1천만 되겠지? 그럼 또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겠지? 그럼 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 1천만이 안 되니까 다시 또 중력 수축하는 힘이 세져서 다시 또 수축되겠지? 그러다 오면 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맥동병강성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맥동병강성이야. 우리 사람 주기적으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맥동병강성입니다. 예. 진짜로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봐봐. 얘가 1억 K가 됐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얘가 1억 K야. 1억 K. 1억 K면 중심부 주변 여기 겉에지. 그러니까 중심부가 1억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는 아까 7천만일 때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 아까 요까지 갔잖아. 요까지 갔는데도 중심부 온도가 1억 K니까 되게 높은 상태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가도 1천만이 될 수 있겠지. 왜? 얘가 중심부의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다시. 여기가 6천만이면은 요 정도가 1천만인 거야. 근데 여기가 1억 정도 되면 조금 더 멀어져도 1천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팽창을 했는데도 1천만인 거지? 그럼 계속 수소 핵융합 반응이 더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팽창할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많이 팽창하겠지? 맞죠? 그러다가 또 1천만이 안 되면 다시 또 쭉 수축하겠지? 쭉 팽창했다 쭉 수축하면 이 폭이 점점 커지겠지? 그러다가 봐봐. 이게 이제 헬륨을 다 쓴 거야. 이제 헬륨에서 다시 뭐 리튬이나 이런 애들 가가지고 탄소까지 가면은 여기 중심부 온도 얼마 된다 그랬어요? 2억 K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중심부 온도가 2억 K가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퍼져도 뭐 할 수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만큼 퍼졌다 이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너무 많이 커진 거야. 그럼 중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너무 거리가 멀면 작용 안 하겠지. 그럼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아직 중심부에. 헬륨,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는 남아있는 거지. 주변부가 이렇게 퍼졌다 못 돌아오는 거잖아. 중심부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갖고 이 적색 거성이 시간이 지나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변에 그 껍질만, 그러니까 여기 껍질만 퍼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행성상 성운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심부는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이 됩니다. 중심부만 남은 거잖아. 크기가 외성, 크기가 커 작아? 작지? 근데 온도가 2억 K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백색으로 보이겠지. 온도 엄청 높으니까. 맞지?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백색 외성일 때 다이아몬드 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축과 팽창을 해. 근데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너무 멀리 갔다가 아예 너무 멀리 가면 이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럼 이만큼 그러니까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거야.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행성상 성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중간에 중심부 있지. 그거는 점점 중력 수축을 계속 하겠지. 핵융합 반응 계속 일어나니까. 맞지?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책을 피시면 야 이거 배터리 살아있냐? 아, 내 쪽이야. 여기 33쪽 7번 거기 행성상 성운 보입니까? 요거 33쪽에 오른쪽 기탱이에 7번 보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나오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중간에 뻥 뚫려 있지. 그거 맞지? 그거야 그거.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태양 크기입니다. 태양 크기의 별은 주계열성에서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로 나눠진다? 행성상 성운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핵융합 반응은 어디까지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은 C, 탄소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웁니다. 태양 10배 크기의 별을 배우겠습니다. 10배 이상. 와, 그러면 태양보다 10배 이상이면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거 있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그리고 양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럼 중심부 온도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팽창할 때 어떻게 팽창해요? 말도 못하게 팽창할 수 있겠지. 크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배 이상 크기도 똑같아요. 주계열성 단계를 지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적색 거성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 말도 못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하게 돼요. 초신성 폭발. 됐습니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 한 20배 정도 크기가 되면 뭐가 되냐면 중성자별로 일생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30배 정도 되잖아요. 30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블랙홀도 수명이 있어요? 있겠죠. 모든 애들은 다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블랙홀도 수명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천문우주과학과 가면 배우지 않을까. 세상에 수명이 없는 건 없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20배 정도 되면 중성자별 되고 30배 정도 되면 뭐 된다? 블랙홀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크기가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니까 수소의 양도 최소 몇 배 이상 많은 거예요? 10배 이상 뭐 수십 배 더 많겠죠. 부피 면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못하게 더 많겠죠. 그래서 얘는 핵융합 반응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핵융합 반응이 수소에서 헬륨에서 우리는 얘는 탄소까지 일어나잖아요. 맞죠? 탄소에서 더더더 가가지고 뭐까지 일어나면 철에서 완료가 돼요. 철에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철까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철이 그 다음 해가 되는 건 아니야. 철에서 완료가 되는 거야. 오케이? Fe 요게 핵융합 반응이 완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철에. 이 철이 왜 여기서 철에서 완료가 되냐면 이 철 원자가 보기보다는 매우 안정적인 원자라고 합니다. 이 철 원자가 매우 안정된 상태의 원자래요. 니네 그 유일하게 잔다. 유일하게 자석에 붙는 게 뭡니까? 철이죠. 철이 왜 자석에 붙냐면 다른 애들은 핵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 그럼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다른 애들은 전자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돌아다닌대. 오케이? 그래서 자성이 안 발생하는데 철은 요 움직이잖아. 핵이. 근데 그 전자들 있지? 이 전자들이 이 핵과 움직이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우 아름다운 상태의 안정적인 원자예요. 철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배운 겁니까? 이제 탄소 지나서 이제 철까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철이에요. 철이지.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러면 지구 철이면은 지구는 그러면 뭐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초신성으로 만들어진 건가? 맞지? 그걸 이제 어저께 얘기하다가 조금 이해 안 간 거야. 이제 그걸 좀 정리해 줄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폭발하잖아. 초신성이. 맞지? 그러면 요 폭발하게 되면 니네 알다시피 폭탄 터지는 거잖아. 그럼 폭발하게 되면 매우 엄청난 에너지가 뭐 하겠습니까? 발생하겠죠. 오죽하면은 뭐도 만들어지는 겁니까? 블랙홀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맞지? 이때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폭발할 때.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90번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봐봐. 철까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양이 많겠지? 그지? 양이 많아.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양이 많을까 적을까? 매우 적겠지, 양이. 얘에 비하면. 맞아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이제 우리 원자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배운 거야. 됐어? 교회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아마 여기서 아마 끝낼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거 조금 정리해 줄게. 암흑성운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암흑성운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다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만약에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치자. 그럼 여기 우리 지구가 있잖아. 그럼 지구도 최대 원소를 가져도 뭐밖에 못 가집니까? 탄소까지밖에 못 갖는 거. 근데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도 안 일어났잖아. 그럼 지구도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수소와 헬륨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중심부에 철원자도 있고 심지어 뭐 우라늄이랑 되게 많지. 그게 어떤 상황이 가능한 거냐면 암흑성운이 있는데 이 암흑성운이야. 암흑성운인데 아직 별이 탄생하기엔 부족한 상태였어요. 별이 만들어지기에는 부족한 암흑성운이었어. 오케이? 별이 만들어지기엔 부족한 암흑성운이었는데 되게 먼 거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초신성 폭발. 오케이?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사방으로 뭐가
폭발 잔해가 퍼지겠죠. 폭발했으니까 펑 하고 터지는 거니까. 이 초신성 폭발했던 이 폭발 잔해가 여기에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이 폭발 잔해에 얘가 유입이 되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게 뭐가 유입이 되겠어요? 철이 유입이 되겠죠? 그 외에 폭발하면서 여기 초신성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태양은 크기가 되게 작은 거잖아. 얘는 태양보다 수십 배 큰 거잖아. 그럼 여기서 먼지가 유입이 돼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수십 배 큰 데서 왔으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에는 별이 탄생하기 부족한 암흑성운이었는데 여기에서 초신성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이런 수많은 애들이 여기에 유입이 된 거지. 그러면 되게 뭐해지겠어요 이제? 빽빽해지겠지.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좀 특별한 경우지. 남들은 그냥 수소랑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데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초신성이 폭발되면서 그 잔해가 유입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까지 뭉쳐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옆방 가 있어. 이해 갔어?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필기할 때 뭔 얘기해서 태양이 오래 살까? 태양보다 10배 큰 별이 오래 살까? 태양이 수명이 더 길어. 왜냐면 태양보다 큰 별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한꺼번에 바바바바박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소가 타는 속도가 더 뭐 하겠냐? 빠르겠지. 소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바바바바박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태양 정도 크기 별이 수명이 한 100억 년이라고 치잖아? 얘네는 그러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뭐 몇십억 년밖에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금 46억 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화가 걸쳐갖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다 뭘 하는 거야, 별들이? 폭파되겠죠. 진화되기 전에. 맞지? 한 30몇억 년 하다가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네도 뭐는 있었을까? 생명체는 있었겠지. 뭐 단세포나 뭐 이런 찌랭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있었을 텐데 폭발해갖고 끝나는 거야, 생명체가. 그리고 하여튼 뭐 요거 주변에 초신성 폭발로 유입이 된 겁니다. 됐나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33쪽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4쪽, 35쪽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33쪽까지 배운 겁니다. 됐나요? 여기 정지.